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살고 있는 힐링 패밀리 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아이들 데려다주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앉았어요.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냐면요. 안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폭력적이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 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들어보면은 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어. 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난 행복하게 육아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정말 그 행복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항상 웃는 거? 그래,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그것이 행복인가요, 여러분? 자, 저는요,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의 가정에서 자라진 못했어요. 한국에서 우리 엄마랑 아빠랑은 단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은 없고요. 제 기억 속에, 어린 기억 속에 엄마하고 아빠는 만나면 경찰이 항상 출동될 정도로 서로 아주 크게 싸우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라온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가족은 글쎄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크게 물리적인 폭력은 가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심리적인 폭력, 그리고 안정된다는 마음을 단 한 번도 제가 자라면서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너무 불안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혼자 자립할 수 있었을 때는, 우울증도 너무 심했었고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불안이 한 번씩 찾아올 때는 그 불안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호주에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의 새 아이의 아주 귀한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 우리 남편의 아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힐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변해가면서 너무 행복하게, 정말 하루하루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안전한 가정, 그리고 안전한 엄마, 행복한 엄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 안에서는, 안전한 가정 안에서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 개개인이 자기가 되게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을 만한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일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항상 우리 엄마에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아빠를 화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아이는 스스로의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어떠한 가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너는 쓰레기야, 뭐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남편 스스로 느끼게 되고, 부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난 가치가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 난 이 집안에서 뭐지? 이런 생각. 그래서 안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난 이 가정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가정, 안전한 가정은 자기가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죠. 세상 살다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생각할 땐 치부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쓰러져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참해도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그리고 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전에 내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은 나를 들어주고 그리고 용납해 줄 거야 하는 그 안정감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서는 언제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큰 저만의 모토가 있는데, 나는 안전한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실수해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자, 실수는 무한정으로 하되 그 실수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자, 이거예요. 안전적이고 안정하고 행복한 가정은 실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훈육하거나 훈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실수는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해,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는데, 되게 불행한 가정은 이렇게 컵이 있었대요. 물이 든 컵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그 컵을 툭 쳐서 물이 싹 이렇게 바닥에 엎질러진 거예요. 불행한 가정은 그걸 보자마자 누가 이랬어! 너! 이러고 이제 애를 때리는 거죠. 아니면 애한테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그 물이 엎어지는 순간에 엄마가 와서 어머, 내가 여기다가 컵을 넣었네, 미안해. 그리고 나서 그 컵을 치워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의미를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인, 저번 비디오에서 또 이야기한 건데,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렸을 때 컵을 깼을 때 엄청나게 혼났었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엔 트라우마가 돼서 저도 모르게 그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았었고,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난을 받았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컵을 똑같이 깼을 때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했던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안해, 어떡하지, 미안해. 왜냐하면 전 처벌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제 머릿속에, 제 몸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행동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못은 아니죠. 실수인 거죠. 근데 그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던 양육 태도에 우리 이모님과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라서도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에 대해서 나는 크게 처벌받을 거야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막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막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오버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안전한 가정, 행복한 엄마, 안전한 엄마, 그리고 행복한 아내, 안전한 엄마는 실수는 무한정 받아들이되 그 실수에 대한 책임만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같이 있어도 뭐 별다르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의 가정일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느라고 힘들었고, 학교에서도 힘들었고, 또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항상 이렇게 촉박되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집에만 딱 들어가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엄마랑 아빠랑 아이와 그리고 아내와 내가 있는 그 공간은 그냥 편안한 그런 관계, 그게 행복이고 또 안전한 가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우리 가족 구성원끼리 제가 아까 말한 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가끔씩 실수가 툭툭툭 터져요.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행동이 처벌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한 후에도 그 책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실수가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마음을 다치게 했을 때,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 창피하고 엄마로서의 가오가 있고, 그리고 아빠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내가 잘못됐다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두뇌는, 우리의 브레인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때는 그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화가 났지.
당신이 그따위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또 그 사람을 또다시 비난하고, 그래서 단순히 상처를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그 용서를 자기 스스로 상처를 준 사람한테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 되게 이 어려운 감정을 스스로 간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이 맞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틀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행동을 하게끔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이렇게 토스하는 거죠. 받아라, 네 책임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재차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는요, 실수는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수용하되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주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는 내가 기꺼이 용서를 구하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복한 가정에서는요, 서로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나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아내와 남편의 마음속에 항상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그리고 연결하고 싶은 사람이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게 또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안전한 가정의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저 이거 완전 전문가예요. 뭐냐면 불편하고 불행한 가정,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의 특징. 우리가 단순히 엄마 아빠가 폭력을 쓰고, 그리고 그 폭력 가정 안에서 자라났을 때만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몸도 가지고 있지만 감정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혼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몸을 때렸을 때도,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몸을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감정에 대해서도 폭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호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엄마지, 난 엄마는 좋은 엄마지, 난 좋은 아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폭력을 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불행하고 폭력적인 가정의 모습. 여러분, 전 되게 뜨끔했는데, 첫 번째로 그런 가정에서는 항상 아주 엄한 선생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가정에서는 첫 번째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갑니다. 엄마의 판단, 아빠의 판단, 특히나 이들 힘이 있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판단, 그리고 남편의 판단. 그 판단 뒤에,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즉각 고쳐야 된다는, 내 방식으로 고쳐야 되고, 그리고 또 내 방식으로 고친다는 게 너무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야,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일반화시켜서 이 사람이 잘못한 행동에 대한 초점을 두고 행동을 고치겠다, 그리고 네가 한 말을 고쳐버리겠다. 그래서 자꾸만 가르치려고 들어요. 판단과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가정에서는 남편도 부인이 힘들고, 부인도 남편이 힘들고, 특히나 힘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사춘기 자녀랑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가르치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럼 애들을 가르치지 않고 지 멋대로 막 이렇게 크게 해요? 라고 하는데, 자,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정말로 이 아이에게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내가 판단했을 때 너는 이게 옳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돼 하는 엄마의 기준, 그리고 아빠의 기준, 이것을 가르치는 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판단과 설교, 판단과 그리고 가르침, 그 이후에 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이 폭력적인 가정에서는 비판과 그리고 비아냥과 무시와 책임 전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 행동으로 인해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사람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좀 자기 방도 치웠으면 좋겠고, 방학 동안에 이렇게 캠프도 좀 갔다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방학 동안에 놀지만 말고 아침이면은 적어도 너무 늦어도 9시까지는 일어나서 밥도 먹고 나가서 좀 축구도 차다가 들어와서 또 공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엄마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육적으로나 건강하고 이 시간을 잘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데,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1시예요, 1시. 그리고 아이가 밥을 그래도 막 꾹꾹 참으면서 이렇게 밥을 엄마가 되게 영양가 높은 걸로 해서 이렇게 밥을 딱 차려놨는데, 이놈의 새끼가 밥을 먹기는커녕 잠깐 들어가봤더니 엄마가 없는 사이에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또 라면 끓여 먹었으면 그거 씻어놓기라도 하지 씻지도 않아. 그대로 놔둬요. 방에 들어가 봤는데 우와, 방이 막 진짜 정말 자기가 먹던 찌끄러기, 그리고 안빤 옷들, 그리고 막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 막 엄청나요. 막 그걸 보면서 엄마가 그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있는 그대로는 이거겠죠. 아들아, 내지는 딸아, 방학인데 내가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밥을 차려놨는데도 너 라면 끓여 먹었더라. 그리고 라면 끓여 먹은 그 그릇하고 냄비가 그대로 있어. 하나도 씻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네 방 들어와서 보니까 휴지는 휴지통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책은 책대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더러운 옷들 냄새 나는데 침대에 그대로 놔둬 있고. 이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터져 먹었어? 애가 정신 상태가 아주 빠졌어. 정신 상태가. 응? 엄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엄마는 네 나이 때 내가 손빨래 다 했어. 그리고 밥이라는 게 어딨어? 밥 없어갖고 내가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저는 그랬는데. 아무튼 자, 아이들을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게을러 터져서 도대체 뭘 해 먹겠냐? 네가 자라서 뻔하다. 이 싹수가 노란 놈아. 뭐 이렇게. 즉 아이에 대한 잘못된 행동, 엄마가 생각한 그 문제의 행동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아이와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없는 비난을 쏟아붓고, 그 비난이 아이의 아이덴티티, 그 존재감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게으른 놈아, 싹수가 노란 놈아, 싸가지가 없는 놈아, 내지는 뭐 그리고 이렇게 막 비속어도 나오죠. 아이를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를 결정짓는 거, 아이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남편 안 그래도 늦게 들어오고 나도 일하는데 애들 보느라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이 오늘도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새벽 2시에 넘겨서 들어왔을 때 조용히나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문을 팡 열더니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들죠. 팡 열더니 술 냄새 막 이렇게 찌들었어요. 찌들었는데 애들 겨우 재웠는데 애들한테 아빠가 너 사랑해 일어나봐.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부비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물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술정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 있어서 남편이 한 행동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남편을 개인적으로 어택을 하죠. 개인적으로 공격을 해요.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그 행동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술 기운이 넘어갔을 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 행동에다가 남편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공격적인 이름.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냐, 내지는 당신은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때 이 가정은 폭력적인, 막 물리적인 폭력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 간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불편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도 그런 관계를 맺었었고요. 가족이 가장 힘들고, 내가 이 가족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내 방,
그래서 아이들이 방문 잡고 들어간다고 하죠. 그 가족 속에서 절대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방 속에 누에꼬치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약간 전문가인데요. 또 한번 얘기하지만 되게 힘든 가정, 특히 불행한 가정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 많이 겪으실 거고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이런 과정을 많이 겪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건 뭐냐면 어떠한 룰을 정해요.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룰을 정하는데 그 룰이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엄마, 특히나 이렇게 힘이 있는 엄마, 힘이 있는 아빠가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혼나는 거야, 이렇게 어떠한 자기네들의 그 양육의 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룰을 만들었는데 그 룰이 매번 바뀌어요.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들,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또 이야기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는 아이가 되고, 두 번째로 나중에는 이 눈치가 처음에는 귀여워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나쁜 게 없는 눈치로 자랄 수도 있지만 되게 불쌍하긴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애가 약삭 빨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하고 약속을 정했어요. 약속과 룰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데 이 약속과 룰이 매번 바뀝니다. 아내가 어저께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저께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랬어? 이렇게 넘어갔던 게 오늘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진짜 당신이란 인간은 나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이딴 집에 시집을 와갖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세우고 룰을 세운다면 그 룰은 항상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돼. 이게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를 가장 미치게 하면서도 눈치 보고 나중엔 약삭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만들었고 그리고 룰을 만들었다면 혹시 가끔씩은 그게 지켜지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는 하루에 사탕 한 개만 먹는 거야. 내지는 과자 한 개만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엄마가 세운 룰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알았어요 엄마. 이제 아이에게도 그리고 또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데 물론 아이가 좋아요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싫어요 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때 이제 서로 또 타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룰을 세워놓고 이 아이랑 잘 지켰어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놀러 가게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그냥 사랑.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랑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나는 분명히 사탕 한 개 그리고 과자 한 개라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의 방법으로 아이한테 사탕 꾸러미를 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는 거, 멀티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50개 들어있는 거. 그리고 막 과자도 그렇게 사주시는 거죠. 그때 아이가 이거 잡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먹고 싶었잖아. 그래서 애가 막 엄마 눈치도 한번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먹어 하니까 또 먹고 막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어른이시고 그리고 우리 컬처 안에서는,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대놓고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겠죠. 그런데 가기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누구누구가 치과에 갔는데 여기 끝에 있는 이빨이 조금씩 썩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사탕을 하루에는 한 개씩만 먹기로 했어요 아이랑. 근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갔을 때 많이 사주시되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하고 사탕 한 개만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머님과 아버님과도 양해를 구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타협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야, 우리 때는 아무거나 먹고 다 잘 컸어. 뭐 이빨 한번 썩은 것 같다 그러니 애가 그냥 먹는 대로 있는 대로 애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되는 거지. 그게 사랑인 거야 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과는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싸울 필요는 없으세요. 아 예 어머님 그러세요? 아 아버님 그러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아빠 할머니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누구야 엄마랑 약속했던 거 기억해? 그러면 애가 사탕은 하루에 한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엄마가 왜 사탕을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했는지 기억해? 이렇게 왜 그런 거 같아?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내가 이빨이 안에가 하나가 썩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거 내가 병원 가기도 무섭고 그러니까 사탕은 많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가 엄마가 왜 그 룰을 지금 정했는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누구야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사탕을 많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는 그 사탕을 우리 누구누구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사탕 다 먹은 다음에는 우리 꼭 치카치카 하자 바로.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가 이빨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엄마는 우리 누구누구가 아픈 게 너무 싫어. 정말 마음 아프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룰을 세우셨을 때 룰 안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그 룰이 파괴되어졌을 때 자꾸 룰을 지키기 위해서 딴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룰을 만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룰을 지금은 지켜질 수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인텐션이 있잖아요. 그 룰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빨이 썩는 게 싫기 때문에 사탕은 한 개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탕을 많이 먹었을지라도 먹자마자 우리 바로 치카치카 하자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가정,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저희가 꾸리고 있는 이 가정과 결혼 생활과 그리고 이 사회가 좀 더 안전적이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사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래 살던 대로 살면 우리가 겪었던 그 상처를 또다시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그리고 우리서부터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커멘트란에, 그러니까 댓글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불행하고 폭력적인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같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